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예산 들어갔습니다. 어떠셨어요? 참, 예산이 좀 어렵기는 하죠. 하지만 예산이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할 수 있다는 게 늘 저의 생각인데, 자,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기본서를 굉장히 충실하게 읽는 거에 포인트를 주고 저희 복습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재정 1번 나와 있죠. 중앙정부의 국가재정과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여기 두 개로 구분이 되고요. 이 재정 안에 들어가는 거. 재정은 정부의 살림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보시는 여기 회계연도 동안의 정부의 수입, 정부의 지출, 이에 대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통 재정보단 조금 좁고 단기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예산이 1년마다 한 번씩 편성이 되고 통과가 되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으로 결정이 되는 바로 정치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한 이야기 쭉 그래서 나와 있어요. 예산의 특징과 기능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와 있죠. 예산의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제가 요것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부처보다 기재부가 좀 보수적이다. 예산이 급격하게 변화하면 행정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예산은 훨씬 점진적, 보수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지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그 다음은 다양한 학자들이 예산을 나름의 기능으로 구분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웰다브스키의 정치적 기능, 쉬크의 행정적 기능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머스그레이브가 뒤에서 이야기했었던 우리 예산의 실제 경제적인 기능까지를 쭉 설명을 했는데 윌다브스키, 쉬크 뒤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단 머스그레이브 얘기를 좀 골라봤습니다. 머스그레이브는 누구시죠? 국가 재정이 수행하는 기능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합니다. 재정의 3대 기능으로 분배, 재분배, 그다음 경제 안정과 성장 촉진의 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기능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 예산의 형식. 사실 되게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가 예산을 의결주의를 쓰고 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률 외의 형식으로 결정되는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법적 구성을 받고요. 세입 예산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정해진 세금을 세율만 정해지기 때문에 세입 예산은 법적인 구속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제대로 운영하게 되고 있는 예산을 예산의 의결주의, 예산주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빈칸을 예산주의에다가 딱 뚫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처럼 예산안 거부권 행사 불가, 지금 보시는 법적인 구속령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영구세주의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너무 복잡하게 보실 건 아니고요. 여기는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재무행정기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제가 중앙예산기관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읽었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보려고 내용 봤습니다. 중앙예산기관에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산 정책이 입안되고 난 다음 각 부처의 사업을 평가 검토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이를 배정하고 집행 통제하는 기관. 그래서 중앙예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현재 기획재정부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했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예산의 원칙으로 들어갑니다. 고전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특별히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빈칸은 딱 3개만 쓸었어요. 왜냐면 제가 굳이 빈칸을 뚫지 않아도 다 보셔야 된다는 그런 기본 생각 가지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명료성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명료성, 명확성 또는 명료성. 예산 구조 및 과목이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해야지만 국민이 국회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은 예산 구조와 과목이 단순해야 한다는 원칙. 그래서 빈칸을 여기다가 뚫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명료성의 예외가 바로 총괄 예산이죠. 총괄 예산은 예산을 총액으로만 계상하는 제도를 설명을 합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예산을 총액으로 디테일하게 쓰지 않고 전체 액수로만 계상을 해주게 되면 이걸 총괄 예산이라고 얘기했고요. 우리나라의 총액 계상 예산이 바로 요에 해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전 해결의 원칙도 너무 중요했고요. 특히 한정성의 원칙 되게 중요하죠. 한정성의 질적인 한정성, 양적인 한정성, 시간적 한정성 너무 중요하고요. 완전성의 원칙도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아예 제가요. 완전성의 원칙을 외워버리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 완, 현차수, 현물출자, 지금 완현차수니까 차관전대, 수입대체 경비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이야기했고요. 사실 기금이나 혹은 순계 예산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완전성의 원칙에 예외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들을 골라내서 쓸 수 있도록 빈칸을 수입대체 경비, 전대차관, 현물출자 이렇게 세 가지의 빈칸을 쳤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통일성의 원칙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성의 원칙은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모든 세입이 하나의 국고에 통합이 되고 세출은 그 국고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국고로부터 제출되어야 한다는 원칙. 우리가 이걸 통일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해주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0번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단일성의 원칙도 있죠. 그 다음 엄밀성의 원칙도 있습니다.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산의 현대적인 원칙 다 보려고 하진 않았고요. 현대적 원칙이 아시겠지만 행정부 우위에 약간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원칙. 요거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들 중에서 보고의 원칙. 예산의 모든 과정은 공식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 재정 보고와 업무 보고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가 보고의 원칙 그러면 왠지 전통적 원칙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대충 가지지 않도록 이게 무슨 원칙인지 아시고 이 원칙이 현재 지금 현대적인 예산의 원칙에 해당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빈칸은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현대적 원칙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전통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 이렇게 한눈에 비교도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쭉 내용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산의 분류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직별 분류,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방식이죠. 보통 예산을 부처별, 기관별, 소관별 이렇게 분류해 주게 되면 이걸 우리가 조직별 분류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조직별 분류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품목별 분류 예산을 지출 대상을 통해서 분류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회계 책임이 분명하다. 회계 책임이 명확하다. 그래서 행정부의 재량이 줄어든다.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기능 분류, 네, 되게 중요하죠. 기능 분류도 중요하고 그 다음 나와 있는 기능 분류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 예산 분류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방법이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을 분류하고 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빈칸으로 썼습니다. 가끔 문제에서는 도입 연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나라에는 2007년도에 도입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분류할 때 사업, 세부 사업, 활동 이런 순서를 위계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가 예산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느냐? 제가 이 우리나라의 예산 분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일단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독립기관, 중앙관서, 소관별 분류를 먼저 하고 소관별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 세입 예산 과목은 관항목으로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항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 과목이고요. 목은 행정 과목입니다. 세입 예산은 이렇게 분류하고요. 제가 빈칸을 따로 뚫진 않았지만 세출 과목은 장, 관, 항, 세양, 목 다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예산 분류까지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은 예산 분류 다음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 우리나라의 다양한 예산 제도들 실제 시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오늘이 또 아시겠지만 일요일입니다.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일요일 날 아침부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파이팅! 안녕!